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박스권 상단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을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 강한 저항이 됐었던 박스권 상단은 이제 강한 지지로 스탠스를 바꾸게 되죠.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현재 보시면은 신고가를 어쨌거나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심이 위축되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신성 델타테크 전체적인 주가 전망과 곧 있을 이슈 내용이죠. 자회사 신성 ST, 자회사 신성 ST의 상장, 그리고 커팅 엣지의 LK99 검증 발표 관련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회사 신성 ST의 상장 내용부터 좀 훑어보면, 일단 청약 일정이 10일부터 11일까지고요. 내일까지죠. 자, 공모가 26,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기간의 비율이 99%나 됐고요. 그리고 상단 초과 금액을 제시한 비율도 87%. 자, 그래서 공모가가 26,000원으로 이렇게 좀 확정이 됐었던 거고요. 자, 수요 예측 결과 참여 기관은 총 1967개. 그리고 기간 경쟁률은 585.5대 1. 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최소 청약 가능 수량은 10주입니다. 10주, 10주. 자, 증거금이 13만 원이 되고요. 자, 공모가가 26,000원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 청약 수량은 10주죠. 자, 그러면 26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절반, 50%가 증거금으로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청약 증거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만 원인 거죠. 자, 뭐 증거금이 뭐냐? 증거금은 쉽게 말하면 그냥 계약금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추가로 13만 원이 발생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환불일은 13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장일은 19일입니다. 자, 좀 보기 좋게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글씨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하셔서 잠깐 보시면 되시겠고, 자, 중요한 게 6월 26일부터 신규 종목 상장일 기준 가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내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결정된 시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변동이 가능했죠, 정규장에. 자, 근데 변경된 내용은 장전 동시효과부터 정규장까지 주가 변동 범위가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자, 신성 ST의 공모가가 26,000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날 주가는 최저가 15,600원. 최저는 15,600원이고, 자, 최저. 그리고 최고는 104,000원까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자, 계산을 해드리면 26,000원, 공모가 26,000원에서 마이너스 60%까지 가능하니까 곱하기 0.6을 하면 최소 15,600원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최대는 400%까지 가능하죠. 곱하기 4, 104,000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상장 당일날 수요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는 세 종목이 있는데, 자, 하나가 유진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하나는 SL S바이오, 그리고 신성 ST입니다. 자, 그리고 공모주 청약은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청약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 신성 ST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증하시고 공모주 청약하시면 되시고요. 자, 자회사 신성 ST의 업종도 2차 전지로서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자, 일단 상장일 공모가가 형성되는 과정, 동시효과와 이후 장중 주가 흐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청약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내가 청약을 했다. 근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764-3885 여기로 숫자 2번이나 뭐 신성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공모주에서 나타나는 포인트, 변수의 흔적을 토대로 많은 물량이 이탈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동안은 신성 델타테크의 초전도체 이슈보다 신성 ST의 청약이 더 중요합니다. 청약 일정. 초전도체보다 지금 당장만큼은 신규 상장이 중요합니다. 일단 신규 상장빨 받고 먹을 수 있는 기대감 먹고, 이후에 초전도체는 초전도체 테마 국내 주식장에서 대장주가 요 신성 델타테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후에 분할 매수의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기 때문에 신성 ST 신규 상장의 신성 델타테크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성 델타테크는 신성 ST가 상장되기 전 이 신성 ST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먼저 빠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기대감만 이용하고 리스크를 스스로 줄여내려면 분할 매도로 고점에서 일단 내 호주머니에 먼저 가득 채워 넣고 이후에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로 물량 관리까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는 지금 현재 엠바고로 어떤 뉴스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팅엣지의 김용진 교수 발표가 제로가 될 수 있고요. 커팅엣지의 발표도 공교롭게도 신성 ST의 상장날인 10월 19일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관련 세부 정보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카톡방에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부터 상승하는 과정 중에 이 자리에 물량 소화를 해가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자, 현재는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윗꼬리가 달린 거고요. 신고가에서는 투심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이어진다, 추세가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올라가기보단 내려가기가 쉽기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는 거죠. 투심이 위축되는 것은 말 그대로 리스크가 다소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를 스스로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도로 일단 내 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차트에서 주도주체 드립을 흔적을 포착해내서 앞으로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지 아니면 단기 조정으로 추세가 전환될지 그 근거를 찾은 뒤에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특정하면 되는 거죠. 신고가에서의 눌림은 이런 눌림, 긴 윗꼬리, 딱히 뭐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최고가이기 때문에 파는 주체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평가 손익을 굳이 내가 감당해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도 이때 팔고 싸지면 또 사고, 이게 맞는 거죠. 재료가 살아있다라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분석을 1차원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와 경우의 수도를 생각을 해야겠지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라는 기제는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전제에서는 단순하게 봐도 된다는 거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 또는 간편하게 숫자 2번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커팅엣지 자료 배포에 대한 전체 내용과 신성 델타테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든 경우의 수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면서 분할 매수 매도 타점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 해군연구소가 군리한 물리학 교수가 진행 중인 요 LK99 방망 연구에 1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도 고성능 초전도체 프로젝트에 13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부분에서 자, 일단 미국도 초전도체 상용화 가능성의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LK99가 세계에 공개되면서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LK99의 참과 거짓, 그 여부를 떠나서 국내 주식장에서 초전도체 대장주는 신성 델타테크고, 초전도체라는 테마 안에 들어가 있는 이상 뭐 초전도체 개발 관련 뭐 어떤 자금 지원이나 상용화 기술 개발은 테마의 불씨를 살려줍니다. 자, 이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움직임은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관련해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를 고지고대로 보기보다는 그 뉴스가 해당 종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뭐 뉴스를 보고 미국 에너지부가 초전도체 130억을 지원했구나, 미 해군연구소가 방망연구에 10만 달러를 지원을 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내 주식시장 초전도체 테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대장주는 어디인지, 관련 대장주가 왜 그 테마 대장주인지 파악을 하게 되면 관계없는 기대감까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주도 주체는 이런 뉴스를 수급을 끌어모으는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시에 주가 상승을 연출해 주기 때문에. 자, 제가 초전도체 테마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자, 여기 관련된 모든 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핵심 이벤트 날짜까지 기재를 해뒀고, 아카이브 때부터 시작해서 퀀텀의 모든 특허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 또는 숫자 2번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와 요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 내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